송강무입니다. 일부 대학이 대면 강의를 재개하고 공공 야외 시설도 제한적 개방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그 과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 물질의 약효를 확인해 민간 기업 이전을 앞두는 등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치료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전시회나 공연은 물론 봄꽃 구경도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집콕 문화 생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우리의 생활은 당장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바꿀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와 경제, 문화의 미래와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대학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합니다. 얼마 전까지 인적이 뚝 끊겼던 미술 실습실에는 모처럼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작품을 뭐 장소라든지 재료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제부터 다시 학교에 나와서 작업을 하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이번 학기 첫 대면 수업이 이뤄진 또 다른 강의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0명씩 3개 강의실로 나뉘어 앉았고 교수 1명이 강의실을 오가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의가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수업에 앞서가지고 먼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자료 공부를 하고 나면 제가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충남대와 한밭대는 학생의 동의와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이번 주부터 일부 대면 강의를 시작했고 다른 대학도 대면 강의 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습 실기 수업을 위주로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야외 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시도 현재 부분 폐쇄된 한밭수목원과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물론 일부 실내 시설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 1일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나 실내 운동시설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을 차츰 확대하고 있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도 정규리그 개막이 가시화되면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방심하면 재확산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간격 유지 등 집단시설 방역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은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움직여서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것. 이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처럼 자리 잡겠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과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연구진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면서 속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융합연구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존에 쓰이는 1,500여 가지 약물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 외에도 3가지 물질의 약효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1년 안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는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동물 감염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임상에 과연 적용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그런 연구들이. 한 연구소 기업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의약품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물 30종을 발굴해내는 등
민간 분야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미지의 감염병을 치료하는 백신 개발 매뉴얼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지금 인프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진단 기술과 관련해 국내 1호 특허가 나온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와 한국형 워크스루, 그리고 IT와 결합한 역학조사 등 이른바 K-방역 모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출, 새로운 시장 개척.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금은 물론 미래의 감염병까지 미리 예측하고 막아내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대전 국군병원 의료진이 3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국군 대전병원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5명을 포함해 국군 대전병원 의료진 10명이 코로나19 3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대전병원은 폐쇄 이틀 만인 오늘 운영을 재개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군인과 일반인 등 코로나19 환자 3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이던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개원이 직원 채용 지연으로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애초 오는 6월 18일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신입사원 채용 일정이 계속 미뤄지며 개원을 7월 16일로 한 달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특히 2분기부터 고용과 기업 피해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 3월 업종별 매출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관광,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학원과 의류, 대형 유통과 음식점 등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화두는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지역 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100억 원 이상 SOC 사업 조기 집행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좋은 일터 사업 확대 발굴, 무직자, 인턴 지원 등으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내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부분 고용 유지와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동 중입니다. 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459억 원을 추가 지원해 제조업의 경영 안정과 기술 혁신형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자동차 등 주력 산업들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 급감 쇼크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적용을 앞당긴 코로나19 사태, 경기 부양책 역시 과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비대면, 바이오, 창업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원격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제대 총학생회는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붙이고 학생 교육권 보장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고 한남대와 대전대 총학생회도 각각 학내 시설물 이용이 어려운 상황 등을 들어 일부 반환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고 방역과 원격 수업 등에도 적잖은 비용을 들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생활도 크게 달라졌죠. 봄꽃을 영상으로 즐기고 전시회나 공연도 인터넷으로 감상하는 이른바 집콕 문화생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눈부시게 하얀 벚꽃길이 펼쳐집니다. 마치 산책로를 실제로 걷는 듯 걸음에 맞춰 머리 위로 활짝 핀 벚꽃이 보이고 시선을 돌리면 노란 개나리꽃이 한창입니다. 당진시의 대학생 서포터즈가 봄꽃 명소인 당진천 곳곳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촬영한 뒤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겁니다. 이제 외출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리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봄꽃길을 걷는 것처럼 대신 힐링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해마다 가던 벚꽃길을 즐기지 못한 시민들은 짤막한 영상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영상으로나마 저희가 보면서 좀 힐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이겨내서 꼭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네요. 한 동영상에선 박물관 전시 소개가 한창입니다. 병자도 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는 만병회추는 명나라 태의원 의관공의 아들인 공정현이 저술한 의서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시는 시립박물관이 2달째 문을 닫아 관람객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특별 전시회 전체를 해설까지 곁들여 동영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전시하고 운영한 학예 연구사의 해설을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어서 현장에 와서 보는 거와 매우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아트인사이언스 전시를 360도로 촬영해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중 없이 진행되는 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체험과 공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집콕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선 결과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시민과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산과 균형 발전,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대전이 선도 도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전시와 코로나19 상황 관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고 충청권 국회의원 28명 모두가 참여하는 의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재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3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 충남대병원 음압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또 천안에 사는 60대 남성은 격리 해제 후 13일차 진단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진 환자는 대전 1명, 세종 6명, 충남 4명 등 모두 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이른바 성폭행 상황극을 벌이다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사는 남성 A씨는 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0대 여성이라고 속이고 성폭행 당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접근해온 남성 B씨에게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지시하거나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이들을 주거 침입 강간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당진과 서천, 태안 등 충남 내륙 8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6도가량 낮았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렀는데 내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내륙 일부 지역 강풍특보는 내일 밤까지, 또 기습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꽃이 핀 배나 사과 등 과수농가 냉해 피해와 시설 작물의 경우 강풍에 의한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날을 맞아 전국 공공연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본연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다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노조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적 역할의 근원적 장애물인 BPS, 즉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연구 활동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1%대에 머물러 있는 전력 자립도를 오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20%까지 끌어올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전력 자립도를 2025년 4.86%, 2040년 20.4%까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는 2040년 221만 6천 TCO2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산 대산 2 일반 산업단지와 주변 291만 제곱미터 부지를 첨단 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남도와 업계에 따르면 첨단 화학단지 지정 행정 절차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단 화학 특화단지는 대산 2 일반 산단과 주변 부지 등 291만 제곱미터를 S-오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국내 대형 화학업체 3사가 공동 개발하는 구상으로 추진 중인데 토지 매각 협상이 최근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단지 조성 계획이 틀어지면 국내 화학업계에 10조 원대 투자 계획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 충남도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등 모두 5개 기업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80% 저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들 기업에서 벙커CU 등을 LPG나 LNG로 교체해 황산 화물은 99.8%, 먼지를 91.8% 감축했으며 질소 산화물도 70.9% 저감하는 등 미세먼지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0개, 내년 15개 기업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막합니다. K리그도